안녕하세요. 아, 자, 이제 6주차입니다. 자, 6주차.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고, 지신이라고 하는, 유창보다도, 지신이겠죠. 그죠? 지신. 진짜. 자, 온고지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고지신 이렇게 할 때, 온고지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 온고해서 옛 고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옛 고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이 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 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고지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온이고, 이 온이 결국 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심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따뜻할 온자 그리고 익힐 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이 가만히 놔두 물을 가만히 놔둘 때 그죠? 찰냉자에 냉수 이렇게 할 때 이 찰냉자 물을 가만히 놔둘 때 우리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 의미의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조화해 나가느냐가 바로 지혜예요. 예?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신의 개념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온의 개념이다는 거죠. 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이 신으로 가는 것이죠. 자,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최근에 이제 백화점을 운영해 나갈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어야 한다면 며칠 날을 쉬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손님들이 주로 오는 날, 이제 월요일이 많더라, 화요일이 많더라, 수요일이 많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했을 때, 이 일주일 중에서 손님이 가장 적은 날을 쉬어야 되겠죠. 그죠?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 이제 어느 날, 어떤 날, 어느 시에 가장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투여되어야 할까? 그죠? 예, 투여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백화점에서 한 코너를 운영을 해 나가는데 한 사람의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언제냐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 중에 뭐 오후 2시가 가장 손님이 많더라 라고 하는 이제 이 통계죠. 이 통계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쭉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지만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자료예요. 이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조합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빼내고
자, 여기서 요걸 빼내고, 자, 여기서 요걸 빼내고, 여기서 요걸 빼내면 요런 것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빼내는 어떤 과정, 요게 바로 on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서로 섞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어떤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온고지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논어에서 이 구조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고나 신이나 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논어에서 온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단순히 뭐 온은 뭐 익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옛 것을 익히다를 그냥 단순히 익히다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배우다라고는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안다. 이런 정도였지, 바로 이 온이 우리가 물을 따뜻하게 해서 물이 이 무거운 그 찬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무거우니까요. 찬물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물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익히는 거예요. 물을 따뜻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외운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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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진 않죠. 그죠? 방금 이야기처럼 이 맥을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때, 바로 진정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 옹고지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목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38입니다. 38. 논어를 처음 읽었을 때가 언제냐면 18이었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나는 뭐 했나? 20년 동안. 20년 동안 나는 논어에 무엇을 읽었나는 거죠. 참, 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게 뭐지? 그죠? 단순히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자, 이 비커 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한들, 과연 이게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지식 나부랭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 한들, 이게 가만히 쌓여 있으면 나에게 뭔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지식이 결국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지혜로 바뀌어가는 어떤 과정이 바로 온의 과정입니다. 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지혜로 바뀌는 부분들이다. 지혜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비커의 물을 따뜻하게 할 때 이 위아래가 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 하면서 이게 물이 뒤섞이는 과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 책 읽기라든가 그 다음에 생각하기라든가 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하게 되면 결국 요 밑에 있는 요거와 여기 있는 것이 서로 결합이 되고, 그죠? 여기 있는 것과 자, 이 맨 위에 있는 것이 서로 결합이 되고, 그죠? 결합, 융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걸로 폭발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 폭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옹고지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옹고지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온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지피는 과정, 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을 지피는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냐? 바로 책 읽기의 과정이다. 내 머리에 불을 지피는 과정이다. 내 머리에 불을 지피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읽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견문 학습의 시간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시간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을, 숙고 성찰, 즉,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맥을 잡아나가는 거죠. 서로의 맥락이 관통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맥을 잡아가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의 의미와 자각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외부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맥락을 관통을 시켜서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겉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요게 바로 나의 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책 읽기, 그 다음에 숙고 성찰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뭔가 새로움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의 결과이며 그 학습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글이나 책으로 표현이 된다, 나타난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고의 과정은 바깥에 있는 것을 보는 견문의 시간이고 지시는 스스로가 터득한 성찰의 결과이다. 그러니 온고 이후에 지신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책 읽기는 바로 온고의 시간이고 글 쓰기는 읽은 것을 생각하는 성찰의 시간이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지신이 된다. 이 이야기. 자, 지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옹고지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 그죠?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게 할 때 물이 새로운 것으로 변해서 기화가 되죠. 기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제 할까요? 완전히 탈바꿈? 이렇게 되는 거죠. 탈바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이 된,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는 겁니다. 당당하고, 그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스스로, 어,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해결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생각하기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책에 보면 생각에 대한 부분들,
보면 이제 이 상상력 사전, 뭐 이런 것도 있죠. 상상력 사전.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이 상상력 사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피엔스, 유발 할라리, 그죠? 이 사피엔스, 이 유발 할라리 이 부분,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이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피엔스.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대서사,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향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책, 이 총균세, 이제, 인류의 운명을 누가 바꿨는가? 네? 총. 세균. 그 다음 철기문화. 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봐야 할 책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단순히 책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 어, 이제 책을 읽어라.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을 읽어야 한다.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베껴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다산 선생이 제일 강조한 책을 읽으면서 베껴라. 자꾸 써봐라. 그죠? 이 부분을 다산 선생이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다산의 제자인 황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끊임없이 베끼는 이제 필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옹고지신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베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 뭐라 했죠? 이건 지식에 머무른다는 거죠. 이건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이게 소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결합을 시키는 거냐. A와 B를 결합을 시켜서 C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정보로 무장한 자아 이렇게 해서 정보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입시켜 가면서 그 맥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예, 파울로 코엘료,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쓴 11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11분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안 읽어봤을 거예요. 안 읽어봤을 텐데,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는 지금 없네요. 집에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파울로 코엘료요. 네, 파울로 코엘료. 코엘료가, 쓴 11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세상엔 우리를 꿈꾸게 하는 책도 있고, 우리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책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일깨워주는 책도 있고, 우리를 꿈을 꾸게 하는, 상상하게 하는 그런 책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그죠?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그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부분과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어떤 부분과,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현실을 직시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 줄 알고, 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책이라는 거죠.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현실을 일깨워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이 창의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인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해간다. 그래서 많이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해간다. 그래서 많이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우리의 변화는 방향을 잃게 되고 허둥댄다.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성숙하게 된다. 자, 열정이라고 하는 열정. 열정의 나무가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다. 자, 창의성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책입니다. 이 책도 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해간다? 변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해요. 책을 읽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겠습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몇 명일까요? 그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까요? 속내를 털어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담을 진짜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책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을 쓴 사람의 경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이 우리들이 이제 삶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우리는 이 세상과 교감을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인식하게 되고, 그죠? 경험하고 인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A라고 하는 아이와 B라고 하는 아이는 똑같아요. 울기 시작하고,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고요. 거의 비슷해요, 아이는. 잠을 많이 자고 조금 적게 자는 아이의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서로 각자 다른 개별성, 각자 다른 개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예요. 저도 그랬었겠죠. 상구야 이러면은 고개 이래 돌리고 이게 내 이름이야. 누구야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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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제 구야는 내 이름. 그때부터 있죠. 우리가 인지라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인지 기능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나가 너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그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변해간다. 그래서 많이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우리의 변화는 방향을 잃게 되고 허둥댄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읽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옹고지신을 제가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실제 옹고지신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한문 시간에 아마 하여튼 중학교 때 알았을 겁니다. 옹고지신. 우리 은사님께서 아마 가르쳤겠죠.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옹고지신. 그런데 그건 지식이죠. 지식입니다. 그 옹고지신을, 그 옹고지신이 이 뜻인 줄 왜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고 단순히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한들 그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야 된다.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결국 내 방향성을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결국 몰입의 즐거움, 생각을 깊게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그 하나의 문제에 천착하는 그 속에서 하나가 풀려지면 풀려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제 이 지신, 옹고, 지신이죠, 지신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성숙한 것이다. 요게 바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구절이 바로 요게 뭡니까? 요게 옹고지신이에요. 요게 옹고지신입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요, 옹고 지신을 알았겠어요? 몰랐죠. 이 사람이,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요렇더라는 거죠. 요렇더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하고, 요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옹고지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 몰입의 즐거움과 창의성을 향한 열정의 나무가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그죠?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이게 뭐, 이 책이 분명히 다 저한테 이런 이 책이 다 있어요. 이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스티븐 킹, 뭐,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읽었죠. 사실 다 읽어봤는데, 자, 지식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건 이제 상식이다. 하지만 지식은 세상에 넘쳐나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지식을 적용하고, 자, 지식을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생산력. 자, 문제는 뭐냐? 지식을,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식을 적용. 아까 통계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거죠, 이게 지식이잖아요. 단순히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해가 이게 지혜로 바뀐다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자, 지식을 적용하는 거죠. 요것과, 자, 요것을 요렇게 해보니, 요게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적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생산력. 이 생산력이 뭡니까? 바로 생각하기. 생각하기이면서 뭡니까? 이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상상, 생각과 상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미래는 이 생산력, 이 생산력을 지배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산 수단을 소유. 자, 이 지식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불을 탁 지폈죠. 생각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걸 불을 쫙 지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게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이 쫙 해서 개념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개념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관념화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산 수단이죠. 이 생산 수단이 뭐냐면, 요게 그겁니다. 예.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무언가로 적용시켜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 베르베르의 이제 상상력 사전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권의 책을 익숙하게 읽어서 의미를 다 깨달아 꿰뚫어 통달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책을 마주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극진히 하며 자세히 생각하여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반드시 구절마다 담겨 있는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경목역일 독서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목역일 독서장. 한 율곡 선생이든지, 뭐, 스티븐 킹이든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뭐, 이든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이든지, 율곡 이 선생은 천몇백 년이니까, 1500년대, 1600년대 초반 사람이거든요. 이 스티븐 킹은 현대 사람이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현대 사람이죠. 뭐,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은 19세기 사람. 뭐, 하여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넘나뛰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어떻습니까? 이 하는 말은 뭡니까? 비슷해요. 이게 이제 현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옹고지신이면 가히 사약,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옹고지신이라야 가히 사인이라. 그죠? 옹고지신해야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권의 책을 익숙하게 읽어서 의미를 다 깨달아 꿰뚫어 통달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책을 마주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극진히 하며 자세히 생각하여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반드시 구절마다 담겨있는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뜻을 새겨가면서 깊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 다산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 다산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날 여러분들한테 다산의 책을 잠깐 소개해 줬는데, 다산의 책이 어디 갔죠? 또 집에 갖다 놨나요? 예. 다산. 집에 아마 갖다 놨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첫 번째, 많이 읽고, 두 번째, 많이 쓰는 것. 예, 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자, 이 두 가지를 슬쩍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이렇게 이제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스티븐 킹의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이거 유혹하는 글쓰기는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유혹하는 글쓰기 68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68페이지요. 여기 줄을 이렇게 껴는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원고를 고칠 때는 그 이야기와 무관한 것들을 찾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글을 쓸 때는 문을 닫을 것, 글을 고칠 때는 문을 열어둘 것.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글이지만 곧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뜻이다. 일단 자기가 할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어쨌든 자기 능력껏 올바르게 써놓으면 그때부터는 읽는 사람들의 몫이다. 비판도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작가가 대단히 운 좋은 사람이라면 그의 글을 비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보다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 이거 보죠. 이 책에 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 틀린 부분들을 줄 다 꺼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읽을 때 막 그냥 이제 놔둘 것이 아니라 음, 이게 이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부분, 바르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요 책은 이제 뒤에는 이제 창작론이에요. 창작론. 자, 앞에는 뭐 뒤에는 창작론이면 앞에는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써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겠죠. 거기에 이제 이력서 쓰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요거는 뭐 스티븐 킹의 창작론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살 필요는 없어요. 예, 사면은 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쓰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스티븐 킹이 이 글쓰기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정신감흥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정말 존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거듭했고 J.V. 라인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방법을 고안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이에서 그 글쓰기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제 와닿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제 아무튼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스티븐 킹이 말하고 싶은 게 요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책 읽기는 이제
이 태자, 요 태자는요, 이 태자와 다르게, 자, 이 태자는, 이 태자, 요 태자, 자, 이 태자. 이 태자는 클 태자예요. 요거도 이제 클 태자죠. 예, 이 뭐 태평성대 할 때 요 태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클 태자로 하고, 요걸 클 태자로 해서 똑같이 같은 의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 요걸 이렇게 하면 태평성대, 태평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크다라고 하는 어떤 뜻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자, 요자는 크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요거는 콩태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콩. 자, 콩태자, 콩태자. 콩이 뭡니까? 콩. 땅에다가 콩을 심잖아요. 심어서 요게 촥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죠. 콩이 크게 자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 이 자라요. 요 안에 요게 콩입니다. 요 콩. 자, 콩씨를 뿌려가지고 크게, 클대자잖아요. 크게 자라게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태자라는 거죠. 이게 콩태자예요. 무국이 태극이다 할 때, 태극, 근원, 이렇게 하는 거죠. 무국, 아무것도 없는 것이 태극, 가장 큰 것이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집이 큰들 이렇게 구획 지어 놓으면 결국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무극이에요. 무극. 이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 무극. 이게 이 극점이잖아요. 극점. 예. 동쪽의 끝, 뭐 남쪽의 끝, 뭐 서쪽의 끝, 북쪽의 끝,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극이잖아요. 극인데, 자, 여기에서, 극에서, 무극이라고 하면, 무극.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극. 이 끝이 없는 거죠. 없는 것이 바로 태극이에요. 무극이 태극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 결국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속에. 그게 제일 큰 것이죠. 그 속에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 무국.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의 의미가 생겨요. 요게 바로 태극입니다. 요게 시작이. 콩이 땅에 뿌려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 어떤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보면 책 읽기라는 거, 책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요거는 뭐 제 논리입니다. 제 논리. 자, 콩을 심듯이, 자, 콩을 심듯이 우리는 책을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나무가 아주 크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다. 책 읽기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책 읽기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화의 과정이다. 자기화, 객관화, 관념화 이거잖아요. 그죠? 객관화, 자기화, 관념화 이 모든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책 읽기를 통해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자, 이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은 결국 내가 있고 내 아닌 상대와 만나는 이 지점이죠. 자,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상상과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내 나를 찾아갈 수가 있고, 즉, 자기화, 나라고 하는 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네 생각을 말해봐. 내 생각은 이래. 이거예요.
네 생각 말해봐. 글쎄, 나는 저 친구가 하는 말이 옳아요. 저 친구 말을 따르겠어요. 내 주장은 없이 그냥 남의 주장을 따라가면 그게 어떻게 주체적인 삶입니까? 종속적인 삶이죠. 그래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자기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가 만들어지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게 되죠. 자, 나가 있어요. 이 나가 있는데 나는 수많은 나가 있더라는 거죠. 수많은 나가 있더라는 거죠. 뭡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나, 그죠? 아들이라고 하는 나,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나,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나, 이 수많은 나가 있어요. 이 수많은 나. 이게 이 수많은 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기 본수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에 걸맞는 대상이 나타나겠죠. 예.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걸맞는 대상과 만나서 서로 정을 주고받고 의의를 나누고 하나의 의미들을 만들어갈 때 이게 바로 소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기 아버지로서의 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니까 여러분 뭡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아이와의 자리가 위치가 분명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맞는 대상들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이게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을 모를 때 우리는 결국 세상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예, 왕따 될 수 있고, 아이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 주제를 모르니까, 그죠?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죠? 상대와 소통하는 과정이다. 세상과 공감하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48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